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매주 이것만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다큐 리뷰 시간인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예요? 워터밤이야 이거. 저번 주에 서울에서 워터밤이 있었대요. 3일간 한 23,000명 왔다 갔다는데 워터밤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 나는 한 번을 못 가봤네. 뭐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가기도 좀 그렇고요. 또 성격상 이런 데 가면은 어우 기빨려. 그래서 제 인생에 아마 워터밤은 없지 않을까요? 님들이라도 많이 갔다 오세요. 저는 안 되겠고요. 이게 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꼭 워터밤 아니라도 뭐 흠뻑쇼 같은 것도 있고요. 물 뿌리는 쇼가 인기야. 가수들이 또 가만히 노래만 해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또 가면은 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권은비는 안 나왔더라고요. 내년에는 나와주세요. 좀 짤로라도 보게. 갑자기 왜 워터밤이랑 권은비 타령이냐? 이번에 리뷰할 다큐가 대형 음악 축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라 감비라시오 사건이라고 누가 댓글로 이걸 해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게 좀 양이 많은 사건이라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음악 축제 사건 하겠습니다. 아마 음악 축제 다큐라고 하면은 대충 뭐 그건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맞음. 화이야. 꿈의 축제에서 악몽의 사기극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2019년에 나왔고요. 오래돼서 뭐 여러분도 봤겠지만 다 잊어버렸죠? 예, 그래서 또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90분짜리 단편이고요. 뭐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고 저번에 그 똥물 쏟아지는 유람선 사건 한 적 있잖아. 그거 기억나나?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내용은 이게 만만히 볼 건 아니더라고. 자, 일단 이 사건은 인스타 때문에 더 커졌어요. 인스타가 문제였어. 다들 요새 인스타에 뭐 많이 올라옵니까? 미정이가 동남아 가서 막 수영복 입고 썬베드에 누워있다고 막 모자 이만한 거 쓰고 책 넓은 거. 우리 호철이는 신라 호텔로 가족여행을 갔어. 휴가철이니까 그렇겠지. 뭐 놀러간 사진들 많이 찍고 있는데 우리는 방구석에서 뭐하냐? 그냥 오감자에 포카칩 처먹으면서 응댕이나 긁적거리고 유튜브를 본다 이거야. 우리는 뭐해 진짜. 좀 나가자 얘들아.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가봐야 뭐 C8 돈만 쓰고 더워 땀나. 뭐 아무튼 간에 SNS를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들 자기 뭐 하고 사는지 뭐 먹는지 다 자랑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들어가면은 뭐 워터밤 이런 것도 나는 안 가지만 대충 누구 나오고 뭐 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번에 비비 좋더라. 야 비비 이거야? 비비 좋았어. 근데 이런 것도 보다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가끔 인스타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일상이나 뭐 이것저것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취지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좋아. 예전에는 SNS 같은 게 얼굴만 속였어요. 그냥 포토샵, 뭐 보정 요 정도 하는 정도였어. 근데 이제는 이게 되게 과해졌죠. 얼굴도 막 못 알아볼 정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을 또 보정한다는 거야. 실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왜곡한 연출된 사진들을 올린다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 작정하고 속이려는 목적 아니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SNS는 또 회사 계정도 많단 말이야. 홍보 목적으로. 회사가 속인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를 양산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지. 사설이 좀 긴데 뭐 이게 다큐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분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뭐 이런 또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야기가 또 재밌게 들리거든. 아무튼 간에 이런 여행 관련 계정들이 사진으로 또 사기를 많이 쳐요. 방이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가 뭐 예약을 했어. 근데 막상 가면 그 느낌이 아니야. 방 사진이 달라 실제랑. 똑같아 구조는. 가구도 똑같고. 근데 뭔가 그 분위기가 안 난다고. 색감을 보정했겠죠. 음식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 이상하게 달면 또 거기서 삭제하고 그만이잖아. 이번에 오고 말 일회용 손님으로 생각하니까 이 새끼들이 문제 개선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또 어떻게 이 위대하신 훈민정음을 또 막
외계어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은 못 읽으니까 그렇게 댓글 달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희한하게 안 좋다 경험해보니까 안 좋으니까 님들도 고민 더 해보고 여기 가지 말고 그런 걸 알리기가 쉽지 않아. 바깥 사진도 마찬가지야. 밤에 바다 나가잖아. 사진만 보면은 미정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동남아 출신 아디다스 모기들한테 막 헌혈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막 이쁘게 찍힌 사진에서 실제로는. 그거 사진 한 장 건지자고 막 몸에 에프킬라 뿌리고 쳐 바르고 에어컨도 고장난 거지 같은 숙소는 씨발 말도 안 되는 직원에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겨우 받아낸 당장 폭발할 것 같은 족 같은 월남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선풍기 하나 받아가지고 바람 쐬다가 음식이라도 하나 주문하면 맛대가리 존나게 없어가지고 편의점 컵라면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야, 미정이는 그날. 근데 그런 건 굳이 피드에 안 올리죠. 미정이가 올리는 건 현실 전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장 보기 좋은 그 순간의 몇 초, 가장 간지나는 그 한 장면일 뿐이라고. 근데 개인 인스타 계정이 아니라 수천 명이 돈 내고 그것도 큰 돈을 내고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전체에 요런 보정을 적용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지상 최대의 음악 축제처럼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티켓을 판 행사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바하마의 한 섬이야 여기가. 여기서 파이어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하마는 참고로 쿠바 위에 있고 미국에서는 그 마이애미라고 동부 아래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 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섬에서 지구상 최악의 축제가 열렸다 이거지. 거의 뭐 사기극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냐? 이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 빌리 맥팔랜드라고 딱 봐도 좀 애가 어린 티가 나죠? 안 나나? 미국은 이런 얼굴 어린 거야. 이 새끼들 밀가루 많이 먹어서 그래. 노화가 빨리 와. 1991년생이고 미국 뉴욕 출신입니다. 얘가 사업을 좋아해.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해. 22살인 2013년에 대학 잘 다니던 거 자퇴하더니 스프링이라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찍 망했지. 근데 이 경험으로 우리 빌리 게이는 자기가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사업 수완은 모르겠는데 투자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땡길 줄 안다는 거야. 투자를 어디서 잘 받아와 얘가. 그냥 얘가 말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업 아이템도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투자 좀 해보실래냐. 그래서 150만 달러를 모읍니다. 빌리가 이 돈으로 매그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해요. 뭘 하는 사업이냐? 밀레니얼 세대라는 2030을 겨냥한 블랙카드야. 여기에 이제 가입하면은 다양한 뭐 특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인데 뭐 설명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잘 팔려가지고 연회비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회원이니까. 200만 달러를 법니다. 1년에 이 사람이. 일찍 돈 좀 만졌지 이래가지고. 근데 이 사업에 중독된 양반들은요. 적당히 만족할 줄 몰라요. 더 큰 돈이 벌고 싶은 거지. 그래서 2016년 25살인데 힙합계의 대부라는 자룰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새 사업을 구상해. 이게 바로 파이어라는 어플입니다. 파이어는 원래 축제 이름이 아니에요. 얘네가 개발한 어플이었고 이게 그럼 무슨 어플이냐? 유명 연예인, 알려진 인플루언서들을 개인 행사에 섭외하는, 예약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예를 들면 미정이가 요번에 결혼해. 결혼식 축가로 리센느를 부르고 싶다. 그럼 파이어 앱 켜가지고 자기 결혼식 날 돈 내고 리센느를 예약해. 그럼 원희가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오이쉐 이거 해준다는 거야. 아이템 좋죠. 괜찮아. 당연히 뭐 나 같은 일반인 시민들은 살면서 개인 행사라는 걸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연예인을 섭외할 일이 없겠지만 자기 생일 뭐 결혼식에 연예인 부르고 싶은 큰손 형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소속사 막 연락 돌리고 뭐 그러는 것보다 어플에서 그냥 날짜 비는 거 미용실 예약 잡듯이 그렇게 조율하고
견적도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요즘은 또 플랫폼 시대잖아. 생활 대부분을 우리가 플랫폼에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뭐 고장난 거 가전제품 수리할 때도 그런 플랫폼을 다 이용하고, 뭐 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세탁소도 갈 필요가 없어. 다 수거해가고 세탁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플랫폼에서 하잖아. 빌리가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고 자기 대성공한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플 하나 만들었다고 바로 대박이 나냐?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운받고 쓸 거 아니야. 홍보에 문제가 남은 건데 이 파이어라는 어플을 어떻게 알려야 좋을까 구상을 또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저지른 아이디어가 바로 파이어 뮤직 페스티벌이었다는 거죠. 파이어가 셀럽들 섭외하는 앱이니까 취지에 맞게 유명 가수, 모델, 인플루언서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상 최대의 축제를 열어보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왔다 간 사람들, 그리고 이 홍보를 통해 또 알려지고, 그래서 파이어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처음부터 앱 홍보 목적으로 열린 축제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제를 열 장소가 이제 또 필요한데, 거기가 바로 이제 바하마 제도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노먼스 K라는 섬을 섭외한 거지. 이 섬이 유명해요. 7, 80년대에 이 아저씨, 브라질의 마약신에서 일황이었다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거든. 여기가 이제 바다는 에메랄드빛에, 모래사장 막 새하얘, 넓고 경치 지려가지고 여기 가면은 아무 데서나 막 사진 찍어도 다 잘 나옵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스타 홍보하기 너무 좋단 말이야. 빌리는 바로 $10,000 들여가지고 이 섬을 샀어. 그리고 이제 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젊은 사업가다 보니까 이게 또 SNS의 힘을 잘 알아요. 역시 매출은 입소문으로 내는 건데 그게 바로 SNS를 통해 극대화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스피커로 쓸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씩 가지고 있는 벨라 하디드, 그 당시 섭외됐던 사람들이 헤일리 볼드윈, 에밀리 라리코프스키 같은 유명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10명 또 따로 섭외해가지고 이 노먼스 K 섬에서 휴가 보내는 과정을 노출시키려고 했어.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10명이 모인다는 자체가 이슈였대요.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이때 그럼 홍보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보고 오자고. The actual experience exceeds all expectations. All these things that 야, 이렇게 나온 거야, 홍보 영상이. 뭐, 낮에는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모델들 막 이렇게 해변에서 수영하고 놀고, 밤에는 유명한 가수들 와갖고 공연한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년까지 이제 양양이 유명했잖아요. 그 양양 일대를 한 주관사가 소유해가지고 거기서 워터밤이 열었다고 보면 돼. 이거 또 우리가 딱 봤을 때 가면은 저런 여자들도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막 미치겠잖아. 예? 우리나라도 인스타 보면은 워터밤 기간에 초대받은 인플루언서들 바이럴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워터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랑 똑같은 방식을 쓴 거지. 가고 싶잖아.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랑 술 빨고, 다른 거 바닷가에서 너 놀고 좋잖아. 그런 생각이 자꾸 나잖아.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될까 싶지 않아요? 일반적인 도시에서도 대규모 음악 축제를 여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걸 노먼스 K 같이 뭐 수도나 전기, 무인도라며 숙박시설, 뭐 기본적인 그런 게 아예 없는 섬에다가 씨발, 수천 명 불러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게 가능하겠냔 말이야. 업계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문가들 모아서 계획 세우고 돈 때려받고 시간 갈아 넣으면 안 될 건 없어. 그러려면은 그 정도의 예산이나 시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빌리 게이에게는 그 정도가 안 됐단 말이지. 이걸 사업하는 새끼가 모를 수 없는데 우리 빌리는 그냥 이거 밀어붙입니다 지금. 거기에 일도 존나 이상한 순서로 진행을 해요. 어떤 목표를 잡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현실화하는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사항,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빌리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방금 그 홍보 영상부터 질렀다 이거야. 그것도 이미 파이어 페스티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축제처럼 보이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냐? 자, 봐봐. 일단 2016년 12월 12일 파이어 어플이 런칭됐습니다.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400명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에게 런칭 기념으로 이렇게 SNS에 오렌지 색깔 이미지만 올리고 거기에 뭐 파이어 페스티벌 해시태그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돈 얼마씩 줬겠지. 인플루언서들도 기본 몇백만 원을 받아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 있는 모델들까지 연예인들이면은 인스타 막 몇백만씩 갖고 있어요. 홍보비 몇 억씩 들어요. 이 중에는 호날두 여친인 켄달 제너 피드 하나 올리는 대가로 25만 달러 받았습니다. 3억 5천 들여갖고 이거 하나 올리게 했다니까 홍보하는데. 켄달 제너급은 아니더라도 이 400명 다 섭외된 사람들 섭외비만 계산하면은 1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도의 홍보가 또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SNS의 홍보력은 진짜 엄청나단 말이야. 유명한 사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홍보 때려버리는데 이게 안 알려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야 파이어가 뭐야? 막 이러고 있어. 파이어 이것도 뭐 페스티벌을 한다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파이어 검색하고 파이어 페스티벌 공식 계정 들어가고 그러면 아까 나온 모델들 막 찍은 영상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숫자가 이제 충분해졌다 싶으면은 빌리는 파이어 페스티벌 티켓을 팔기 시작하겠지. 근데 이게 또 티켓이 우리가 생각하는 콘서트 입장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패키지로 내놨더라고. 해변에서 콘서트는 뭐 기본이고 마이애미에서 버하마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에 개인 운전기사가 딸린 차까지도 붙여준다는 거야. 숙소는 굉장히 후라이빗한 시골풍 오두막에서 3박 4일을 자고요. 밥이 또 중요하잖아. 7성급 호텔 셰프들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준다는 거지. 이게 다큐의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오는데 1인당 1,500에서 막 3,000달러쯤 할 것 같아요. 400만 원이야 가는 게. 옵션도 있어요. 숙소를 오두막이 아니라 난 뭐 빌라에서 자고 싶다. 비행기는 파스트 클래스냐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은 5,000달러까지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VIP 패키지라고 해서 돈을 더 내면은 아까 영상에 나온 셀럽들이랑 같이 보트도 타고 오마카세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뭐 최저가 최고가 평균 내면은 2,500달러쯤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3박 4일 했을 때 보통의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나라 뭐 여행 상품이랑 비교하면은 비싼 편이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파이어 페스티벌이 티켓 오픈된 지 이틀 만에 다 나갑니다. 5,000장 준비했어요. 4,780장이 팔렸고 이 중에 1,000장은 패키지야. 빌리 이 새끼 지금 사업 대박 났어. 티켓이 잘 팔리니까 얼굴이 폈어요. 빌리가. 신이 나 있는데 막 실실 쪼개면서 다녀. 근데 다른 직원들은 표정이 안 좋아. 왜? 죽상을 하고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파이어 페스티벌 예정일이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2016년 12월이었어. 축제 5달도 안 남았었단 말이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홍보 영상 하나랑 티켓 판 게 전부야. 일단 뭐 머리로 구상하고 티켓부터 팔았던 거겠지. 준비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행률이 0이었다고 지금. 직원들이 이제 아니 사장님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빌리가 지는 다 생각이 있대. 직원에게 뭐 뮤지션 좀 섭외하라고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 사람 실무 경력이 없어.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야. 그러면 이게 연예인들 섭외가 되겠어요? 생각해봐. 국빈관에 갓 이제 웨이터로 취직한 애가
블랙핑크 섭외해와라. 10억 준다. 그러면 오냐 블랙핑크가 제니가? 가수나 소속사는요. 누가 어디서 부르는지 어디서 공연하는지 그 급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100억이나 들인 홍보면은 어느 정도 단가의 가수를 불러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 이 정도 단가의 연예인이면은 5개월 전에 스케줄 못 잡아.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면은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 경력자의 직함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과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신입사원이랑 어떤 연예인이 소속사가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근데 빌리는 일단 그냥 하래. 그것도 되는 가수가 아니라 지가 짜둔 라인업대로 섭외를 해오라는 거야. 무조건 똑같이. 여기에 무대 설치 업체랑 뭐 미팅도 하래. 미팅을 하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미팅 가능한 업체부터 알아보래. 이러고 자기는 축제열 바하마에 출장 간다면서 사무실 안 나와.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겠어? 애초에 빌리가 세운 회사는 또 엔터 쪽이 아니에요. 어플 개발했잖아. 소프트웨어 회사란 말이야. 여기 취직한 사람들이 컴퓨터나 만질 줄 알지 뭐 행사 진행, 연예인 섭외, 뭐 운영비 관리를 뭘 알아요. 그냥 사장이 시키니까 구글링 해가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무대 설치는 돈만 주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어. 오케이, 무대 해결됐어. 가수들 섭외도 뭐 신입이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출연료 웃돈 더 얹어주면 이 사람들은 오거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섭외도 됐어? 이때 섭외된 가수들이 뭐 나는 다 처음 들어보는데 메이저 레이저, 블링크 182, 디스클로저, 미고스 뭐 이런 급의 팀들이 14팀이나 섭외가 됐대요. 근데 아직 택도 없어요. 왜냐면은 티켓 팔 때는 라인업에 30팀 적혀 있었거든. 섭외를 해가면서 라인업을 짠 것도 아니고 라인업부터 짜고 이 사람들의 스케줄은 뭐 고려도 안 해. 그리고 나서 섭외하는 거야. 이게 계획대로 됩니까? 절반밖에 지금 팀이 섭외가 안 됐는데 그래 뭐 씨발 처음 해보는 일이고 5개월 만에 이 정도 준비도 대단하죠. 어떻게 섭외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남은 건 현장이에요. 노먼스 섬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대 하나 지으면 끝나? 잘 곳, 먹을 곳, 쌀 곳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바닷가 되면 물놀이 안 합니까? 화이어 페스티벌에 연예인들 부르면서 뭐 튜브 끼고 놀 수는 없잖아. 서핑하고 보드 타고 해야 간지가 좀 살 텐데 이런 또 보드 업체 선정하고 관리 요원 뽑고 다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도 지금 전체 축제 준비 과정에 1%도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스 들어올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뭐 단가 협상에 전기 깔아야 돼, 수도 깔아야 돼, 씨발 조명, 음향 장비에 배 타고 들어오지만 현지 섬에선 이걸 또 차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주차 공간 확보는 된 거야? 차는 트럭 같은 것도 어디서 구할 거야? 응? 여기까지 얘기한 것도 10%는 될까 싶습니다. 지금 존나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미 티켓은 5,000장이 다 팔렸어요. 이게 다 나간 자체가 또 문제겠지? 축제가 열릴 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여기가. 최대 수용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된대. 근데 5,000장을 팔았다니까? 나머지 4,000명은 뭐 물속 들어가서 봐? 화장실도 뭐 변기만 500개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업체 선정해야 되고 단가 협상하고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는 게 문제지 이제 그러면. 빌리가 구상한 시골풍 오두막이 이런 느낌입니다. 나름 구상은 했어. 실행을 안 해서 문제지. 낭만적인 밤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홍보했는데 말이 좋아 오두막이지 실제로는 그냥 텐트야. 근데 또 섬이 바하마잖아. 여기가 기후도 중요한 게 낮에는 개더워. 그리고 보면 숲이 많잖아요. 모기가 군대처럼 많이 깔려있다 이거야. 이런 해변가에 에어컨도 없이 텐트를 치면은 그냥 모기 사육장이야 이거는. 아까는 화장실 얘기만 했는데 샤워 시설 어떡할 거야? 그 물들은 어디서 끌어올 거야? 뭐 바닷물로 씻냐? 이런 거 다 지어도 야외 공용이야 지금 얘네들이 생각한 거는. 텐트를 쳤으니까 텐트 안에 화장실 어떻게 짓냐고. 그러면 공용이고 5,000명 수용한다는데 안전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위생적이지도 못해. 그리고 의료팀 같은 것도 섭외됐어 지금? 아니 애초에 씨발 와이파이 어떡할 거야?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막해 뒤지겠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니까 책임자가 차라리 크루즈 띄워서
거기서 사람들 자게 하자 했는데 빌리 게이는 낙천적이야. 얘가 또 야 텐트 좋잖아 텐트. 텐트로 진행시켜. 이지랄만 하고 있고. 그래도 책임자가 계속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 갖고 안 된다. 충분히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가 듣다가 꼬라지 나가지고 야 문제가 보이면 네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왜 안 된다고만 하니? 너 일하기 싫니? 그럼 하지 마셈. You fired. 이러고 그나마 일할 사람을 자르는데 이게 사람 한 명 나간 게 아닙니다. 왜? 책임자잖아. 라인이 있어요. 비슷한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잘렸다고. 축제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바로 모가지 날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근데 씨발 병신 같은 것만 시키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축제 3개월이 남습니다. 더 큰 문제가 와. 빌리가 사람들에게 지가 $10,000에 노먼스 K 섬 샀다고 홍보했단 말이야? 지가 소유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이 새끼 안 샀어 섬. 장기 렌탈했습니다. 씨벌. 이게 사기지 뭐야. 이거는 이 섬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썼다고 했잖아. 그때 이제 마약 카르텔에서 사용하다가 격추돼갖고 바다에 떨어진 비행기예요. 실소유주는 여기가 예전에 마약 카르텔들이 쓰던 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이제 것 같으니까 인식을 바꾸고 싶었나 봐. 그래서 빌리에게 장기 임대할 때 섬을 파블로 에스코바르나 마약 카르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연관 지으면서 홍보하지 말아라 조건을 걸었거든. 빌리도 다 알고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섬도 아닙니다. 다른 조직 건데 파블로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이야. 그러면 사실과도 다른 거잖아. 근데 이 새끼는 몰라. 그냥 모델들이랑 찍은 홍보 영상 아까 봤잖아요. 중간에 예전에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소유했던 섬이다. 이런 문구를 그냥 박아 넣었어. 나중에 이걸 알고 이제 섬 주인이 아 씨발 나 못해. 계약 파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축제 2달 남았거든? 이제는 뭐 시설 설비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축제할 장소가 없어요. 빌리는 지금이라도 파이어 페스티벌을 취소하고 티켓 산 사람들에게 대가리 받고 사과하면서 환불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날짜 연기하고 뭐 다시 준비하면 되지. 근데 우리 빌리 게이는 이상하게 자꾸 똥고집을 부려요. 내 인생에 노빠꾸는 없다는, 8주 남았지만 우린 그냥 한다는, 뭐 씨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소부터 다시 섭외해야 되는데 이건 또 빌리가 직접 하더라고. 바하마의 다른 섬을 뒤지다가 그레이트 엑수마라는 곳을 찾았어요. 여기는 먼저 섬보다 좀 더 크긴 합니다. 주민들도 살고 있어 현지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잖아. 그래도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는 없대요. 애초에 섬에 5,000명이 안 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시설을 지을 공간도 없다는 거지. 왜 여길 골랐냐? 설비 비용이라도 뭐 아껴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공간이잖아. 그나마 섬 위에 리조트 지으려고 한 빈 부지가 있었대. 여기에 무대 설치하고 어떻게 뭐 숙소도 다닥다닥 붙이고 하려나 본데 문제는 광고에 나온 해안 절벽, 백사장 같은 게 없어. 하지만 똥줄이 타는 빌리는 여길 계약하더니 축제 45일 전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섬 거주자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공사 현장에 막 투입했어요. 일당 높게 쳐준다면서. 근데 인원이 100명밖에 안 돼. 전기, 수도도 있지만 그건 마을에 있는 거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또 문제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무대도 못 짓습니다. 이지랄이 났으니까 무대 설비 업체가 안 하겠대. 돌아갔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빌리는 그래도 포기를 안 해. 과감하게 괴멍청한 결단을 내려요. 두 번째로 고른 이 섬이 엑수마 섬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광고에서는 신비로운 무인도 이렇게 홍보 때렸단 말이야. 사람들 왔는데 현지인들이 있어. 그럼 안 되잖아. 컨셉 유지하려고 티켓 산 사람들에게 지도인데 이게 안내지도. 축제장 부지만 잘라가지고 무인도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땅들이 다 이어져 있는데 섬인 것처럼 그려놨어. 장소가 변경됐다고 알리지 않겠다는 거지.
원래 축제를 열기로 한 노먼스 K만 섬으로 계속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길 지금. 그리고 광고에는 초호화 빌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부 오두막 텐트로 통일한다. 400명이 돈을 더 내고 빌라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시한다. 무대 설비도 현지 공사 인부들이 그냥 짓는다. 아니 그냥 거주자들이 현지에서 그냥 벼룩시장에 광고 내가지고 무대 설치 알바할 사람들 구합니다. 그냥 다 일반인들이야. 무대 설치를 뭘 알아. 전문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음향, 조명을 뭘 하냐고. 숙소도 말이 좋아 오두막이지 씨발 그냥 임시 피난용 텐트예요. 이따가 보면 난리나. 이거 그냥 주문했어. 숙소를 텐트로 통일시켜버리면 빌라에서 지내겠다고 돈 더 낸 사람들은 뭐가 돼요? 무시한다고 될 일이야 이게? 일부를 환불하던지 공지를 때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빌리 새끼는 그냥 진행하고 있어. 이대로 엑수마섬 끄트머리 빈 땅에 5,000명이 잘 이겁니다. 흉물스러운 텐트들이 막 지어져. 봐봐 씨발 이게 뭐야. 예? 이게 오두막이라고 홍보를 한 거야 이게? 티켓 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도착하면 알겠지. 400만 원 내고 이게 뭐야. 직원들은 계속 행사 밀어붙일 거면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사정 말하고 사람들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행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소송당한다. 설득했는데 빌리 이 새끼가 이게 또 하는 짓을 보다 보면은 애초에 사기칠 목적으로 이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시발 킵고잉 그냥 계속 하재. 사기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이 새끼도 축제 준비에 돈 많이 때려박았거든. 낙천적인 새끼인 건지 뭐 신경을 너무 안 써서 생긴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 준비 내내 뭐 할 때마다 계속 병크만 터져. 수습도 못하고 이런 새끼들이 애초에 뭐 예산을 뭐 제대로 편성하고 진행했겠어요. 돈도 막 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줬대. 그럼 어떻게 해? 직원들한테 돈을 못 주는데 일을 해? 축제 준비 어떻게 해? 여기에 또 우리 빌리 게이가 짱구를 잘 굴리는데 앱 개발자들에게 현금을 충전해서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전자팔찌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축제장에서 이제 3박 4일 자잖아.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밥도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술도 먹고 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캐시리스 서비스라면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섬에서만 쓸 수 있는 현금 팔찌라는 거지. 이 팔찌에 돈을 충전해서 오라는 거야. 미리. 머리는 좋은 새끼인 게 사실 이러면은 사람들은 현지에서 축제 즐길 때 편하긴 해요. 바닷가인데 물에 들어가려면은 젖어도 괜찮고 뭐 지갑,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팔찌로만 찍으면은 물건을 쓰고 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홍보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미리 선입금 해가지고 충전부터 해놔라 라고 또 공지를 때렸어. 이걸로 하루 만에 80만 달러를 땡겨요. 이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 건데 축제가 씨발 뭐 지금 뭐 하나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섬은 인터넷에 깔려 있지만 그건 현지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잘 안 터져. 그럼 팔찌에 돈이 있다 한들 축제 현장에서는 긁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야. 빌리가 그럼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이 팔찌 충전을 유도했냐? 아니, 이 새끼 알면서 했어. 축제 준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금 조달하려고 지금 티켓 산 소비자를 또 등쳐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기를 치려는 건지 수습하다 보니까 사기를 쳐야만 했던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새끼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 자, 이 사람은 앤디 킹이라고 이 바닥에서 마케팅만 30년 한 능력자입니다. 빌리의 아빠뻘 나이고요. 예전부터 빌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래. 어린 놈의 새끼가 도와달라고 이 바닥 후배다 뭐 그러니까 뭐 부탁으로 파이어 페스티벌에 들어오게 됐나봐. 섬으로 대형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에비앙 생수가 들어오는 날인데 빌리가 세관 신고를 똑바로 안 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17만 5천 달러를 내게 생긴 거야 지금. 이 문제로 빌리가 앤디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야. 손을 꼭 잡더니 형님, 우리 팀을 위해 형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줘! 이러고 있는 거야. 해줘! 그러면서 나의 게이 형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관세 내기 부담되니까 니마가 지금 관세 소장 만나가지고 입으로 한번 빼줘라. 그리고 생수 벌금 없이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한 거야. 몸으로 때워라. 앤디가 30년을 이쪽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대요. 당연히 씨발 처음이겠지. 애초에 세관 소장이 개인지도 모르겠고 앤디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이 아저씨가 빌리의 부탁을 듣더니 자기 방에 가가지고 갑자기 리스테린에 가글을 하고 세관 소장 사무실을 갔답니다. 실제로. 말 들어보면 자기는 진짜 팀을 위해 그럴 생각이었대요. 근데 세관 소장이 안 하고 그냥 세금만 내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내진 않았대. 소장도 존나 무서웠겠지. 벌금 내려고 청구서 때렸는데 씨발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한번 입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찾아오니까 노인네가 와갖고 무섭잖아. 그냥 줘버린 것 같아. 물을 줬다는 거예요. 생수를, 에비앙을. 축제 2주 전에는 600만 달러에 고용된 셰프에게 갑자기 말을 바꿔 100만 달러밖에 못 준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어. 이게 8억이 넘는 돈인 거 보니까 식재료비도 좀 포함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셰프들 섭외하는 게. 셰프들은 단가가 맞으니까 한다고 했을 텐데 막상 2주 전에 6분의 1밖에 못 준다 하니까 이게 뭐 200만 원도 아니고 셰프가 적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을 파기했어. 이제 당장 5,000명에게 여기에 이제 진행 요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축제. 그럼 한 6,000명 잡아야 돼. 이 사람들에게 3박 4일간 줄 음식도 없어. 이런 상황이면은 씨발 내가 빌리면은 무서워서라도 취소하고 환불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빌리게이 이제 와서 또 요리사를 구하고 있어. 그럼 요리사가 이제 와서 5,000명이 3박 4일 동안 먹을 식재료를 어디서 납품해 오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와중에도 스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인도 요리 가능해야 된다. 통돼지 바베큐 가리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셰프를 찾는다. 개 까다로운 조건으로만 찾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니 씨발 사장님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한밭집 아줌마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랬지. 안 들어. 이거는 사기라기보다는 사실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좀 약간 지능이 부족한 새끼가 아닌가 싶은데 행사 취소를 안 해. 그럼 어쨌든 날짜는 다가오잖아. 슬슬 이 티켓을 산 사람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해. 공식 계정에다가 이제 비행기 어디서 타냐, 준비물 뭐 가져가야 되냐 이런 게 올라와. 하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처음엔 그래서 문의를 무시했어요. 대답이 안 오니까 이제 전화도 걸려오고 문의가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문의창을 내려버려. 이제 이거 CS라고 하잖아. 원래 하던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니까 축제 과정을. 근데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진짜 개판인 거야. 그렇게 페스티벌 직전까지 왔어요. 또 사건이 터집니다. 공연에 나오기로 한 가수들이 무대 상태에 개 병신인 거 보고 보이콧했어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 나오겠다, 출연 안 하겠다는 거야. 유명한 가수들이니까 뭐 씨발 향토 트로트 가수 이런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건 납득이 돼. 하지만 이거는 뮤직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나마 있던 뮤직도 사라졌어 지금. 심지어 빌리랑 같이 이거를 주최하던 그 자룰이라는 사람도 자기 공연 날짜랑 겹친다고 안 온대. 자룰도 지금 손절하는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얼굴 마담이고 축제 진행 준비는 빌리 소관이었단 말이야. 직원들이 이제 또 사장님아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자. 이거 공사 시작할 때 보험 들으셨죠?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은 보상되니까 환불해주고 티켓 지금이라도 멈추자. 근데 이 말에 빌리가 조용히 대답 안 하고 도리도리해. 아니래. 아니 왜? 보상 받을 수 있다니까 왜 손해보면서까지 축제를 망치려고 하냐. 이 새끼 보험 안 들었어. 원래 축제 진행도 보험이 있거든요. 초대형 행사를 홍보비로만 막 100억씩 써놓고 보험도 안 들고 시작했던 거야.
나중에 이런 보험도 돌려받습니다. 축제 끝나면은. 근데 돈이 묶이잖아. 예산으로 아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고려해서 씨발놈이 예산을 짜야지. 이 새끼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무튼 빌리에게는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게 또 사업인데 이 새끼는 뭐 아쉽겠지만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 애가 그래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과장 광고 노출시켜가지고 행사를 부풀려서 투자금은 또 받았고. 봐봐요. 이게 하루 전날 숙소동입니다. 무대도 없고 텐트도 이거 다 설치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텐트도 막 무슨 모래밭에 지어져 있어. 뭐 여기 뭐 황사 바람 불 것 같아. 이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멘탈이 나가다 못해서 더 멘탈이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이 된대. 그래, 직원들은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최악이 있겠냐. 어떻게든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 할 일이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붙들고 있어. 씨발 뭐야 이게. 이 와중에 섬에 태풍이 왔네. 뭐 미국 태풍이라고 막 허리케인 같은 건 아니었는데 텐트 안에 물이 다 들어와 버린 거지. 비바람이. 침대 다 젖었고 바닥에는 그래도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나름 카펫도 깔아뒀는데 다 진흙탕이 돼버린 거야. 직원들은 이제 그냥 웃었대요. 아니 씨발 최악이 더 있었네. 내 주식 보는 것 같네. 밑바닥이 더 있네. 뭐 이래. 이렇게 2017년 4월 28일 파이어 페스티벌이 열렸어. 당일날이 됐어. 첫째 날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파이어에서 준비한 제트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정을 홍보했으니까. 자, 근데 공항에 준비된 거는 무슨 썩은 경비행기야. 내부도 무슨 저가 항공보다도 좁고 후졌어. 여기서 항의가 의외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대요. 왜? 잠깐만 타고 이제 도착만 하면 되니까. 섬에서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하잖아. 자, 바하마에 내렸다. 여기서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용 차 같은 게 없어. 팔찌에 돈 충전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 현금도 안 갖고 왔단 말이야. 택시를 잡으려도 돈이 없어 지금. 버스도 못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로 히치하이킹으로 캠프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5,000명이 히치하이킹을 다 어떻게 하냐. 애초에 이 섬의 주민들이 5,000명이 안 사는데 차를 타도 한계가 있잖아. 파이어에서 뒤늦게 수습한답시고 막 스쿨버스를 또 한 대 보내가지고 공항에 사람들 줄 서서 타야 될 거냐. 버스 한참 갔다가 또 한 30분 만에 오고 그러면은 한 40명 타고 또 이러니까 불만이 쌓이겠죠? 사람들 당장 또 배고프다고 막 쭝쭝대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근처 식당으로 모시겠다고 데려갔는데 여기에 또 파이어 직원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지 식당에 보낸 거야. 웃긴 건 여기가 또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경치가 좋대. 맛있는 것도 먹고 술 마시고 하니까 또 손님들이 괜찮아 하더라고. 또 나중에 여기 축제에 갔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 식당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대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잖아요. 올 때 짐 가방을 또 따로 찾아야 되잖아. 수화물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됐어. 짐이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식당인데 씨발 뭐 숙소에는 못 타고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고. 이 인원들이 이동하는 데만 6시간 걸렸습니다. 축제 첫날. 버스가 조금씩 실어 날라가지고. 그래 알았어. 뭐 도착만 하면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또 누워서 쉬고 공연 보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아직도 있었대. 버스 타고 이제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이거야. 사람들이 저게 뭐야? 씨발 이게 400만 원이야? 경악을 하기 시작했어. 막 비명을 질러. 이게 바닷가 백사장도 아니고 그냥 씨발 피난민촌 텐트 쓰레기장이에요. 보시면 이게 뭔 축제야. 텐트 안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 젖은 그냥 진흙바닥이고 온다던 가수들은 없어. 바하마의 지역 공연단 소규모 공연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 그러자 우리 빌리게이 분위기를 풀어보겠답시고
음악을 더 크게 틉니다. 그냥 이렇게 스피커들 달아놓은 데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어린이날 롯데월드 간 것처럼. 이미 화난 사람들이 아니 불만 해결은 안 해주고 노래만 계속 크게 나오니까 이게 귀에 들어와. 더 빡치지. 불만이 안 멈추니까 직원들이 눈치가 있잖아. 음악을 꺼요. 그러니까 어서 빌리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더 키우라고 이 지랄만 반복해. 이게 파이어 페스티벌 첫날 있던 일이에요. 이제 밤이야. 새벽에 짐가방이 도착했대. 근데 수화물 명단이 없어. 이 캐리어가 이 5,000명 중에 누구 건지를 몰라. 이 검은색 캐리어 주인 누구예요? 이래가지고 확성기 들고 지나다니면서 텐트촌 지나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람들 내다보고 내 거예요 그러면 주고. 근데 대부분의 짐들이 검은 캐리어였단 말이지. 씨발 그리고 또 밤중에 이게 뭐가 뭔지 보이냐? 후레쉬 들고 막 이러고 있고 밤새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밥이라도 좀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음식은 어떠냐? 이래? 호텔 주방장 오마카세 없고 뭔 빵 쪼가리에 뭐 치즈 한 조각 있고 시든 풀떼기가 나와. 물도 부족해가지고 막 술을 대신 마셨대요. 숙소 아니 뭐 숙소가 어디 있어 씨발. 텐트 배정도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빌리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임 선착순으로 막 아무데나 막 넣어버려. 규칙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 다들 더 좋은 텐트에 들어가겠다고 싸움질하고 막 매트리스 베개 뺏고 난장판이야. 거의 지금 여기 뭐 재난 상황이에요. 이 정도까지 오니까 개 똥꼬지 뿌리던 빌리도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봐. 하루 지나고 나서 파이어 페스티벌 취소를 선언합니다. 아니 짐작에 했으면은 손해가 없진 않겠지. 보험 안 들었으니까. 손해가 적잖아. 이제 와서 사람들 다 와가지고 첫날 지났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새벽이야 이제. 둘째 날 해 뜨기 전이라고.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일단 뭐 해가 떠야 비행기도 타던가 할 거 아니야. 취소했으면은 이제 진짜 우리 축제에 문제 있다 인정한 거잖아. 본격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봐봐 사람들 갈 데 없어가지고. 파이어 페스티벌은 3박 4일이고 이제 하루 지났어. 이틀째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 취소 소식도 전달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도착해. 꾸역꾸역 들어와. 이 사람들은 바하마 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집에 갑니다. 여기가 작은 섬인데 애초에 큰 비행기는 배정도 안 되고 몇 대 없어요. 몇천 명의 유동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공항이 막 미어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사진이. 한 4,000달러씩 써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대로 뭐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누워보지도 못하고 공항에 묶인겨. 사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때 정말로 미국 정부가 나섰어요. 바하마에 추가로 비행기 공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비행기 보내줘서 다들 집에 갔다 그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홍보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씨발 실제는 막 전쟁 피난 체험기였어. 돈 들고 시간 낭비해갖고 손해가 너무 큰 행사가 됐잖아요. 이게 빌리만의 문제겠어요? 계약했던 업체들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폭망했지만 어쨌든 취소됐으니까 그럼 더 이상의 터질 문제는 없지 않냐? 이제는 뭐 수습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일단 티켓의 패키지 상품에 전자팔찌 선입금 충전했던 사람들 다 환불해줘야 될 거 아니야. 더 빡친 사람들은 집단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게 1억 달러 규모예요. 바하마 관광청에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해. 너 빌리야. 우리 지역 씨발 홍보해준다 하면서 관광 상품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홍보 협조도 해주고 장소 협찬해주고 했는데 너 행사 조지면서 우리 바하마 이미지 똥망했잖아. 그래갖고 여기서도 계약 위반으로 빌리를 고소했어. 2달을 섬에 살면서 공사했던 사람들도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줘야 되고 진작에 파이어 직원들은 몇 달째 월급이 밀려있다 보니까 준비 기간에 다들 자기 개인 카드로 비용 처리했단 말이야. 영수증 내면 회사가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빌리 이 새끼가 이거 지금 다 해줄 능력이 안 돼. 근데 우리 빌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니, 그런 거 좀 축제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아무도 안 죽었고 아무도 안 다쳤다. 그냥 우리는 홍보가 잘못됐을 뿐이다. 다시 준비하자. 삼성을 봐라. 실제 했던 말이야. 삼성을 봐라. 핸드폰 터지는 사고 났지만 지금도 갤럭시는 잘 팔리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둥이를 털어요. 사실 이거는 뭐 공동 개발자 그랜트라는 사람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수습한답시고 했던 말인데, 뭐 그러면서 나 의리 있는 사람임. 아무도 우리 직원들 해고 안 할 거임. 근데 다들 회사 사정 안 좋은 건 알지? 당분간 월급 못 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직원이 조조의 게륵 드립을 이해한 양수 마냥, 그러면 우리 보고 알아서 관두라는 소리인가? 회사에서 우리를 해고 안 하면은 자의로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이러는 건가? 하니까 빌리가 알바노? 이래.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거. 죽음의 이지선다를 걸었어 직원들에게. 당분간 월급 못 받는 거 알면서 계속 회사에 남을지, 아니면 실업급여랑 지난 월급 포기하고 관둘지 고르라는 건데, 여러분이면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회사에 남아있으면 정상 업무에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 지금 하는 짓거리 봐서는 월급을 줄지 미지수잖아. 하지만 관둔다면 그건 당장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됨? 파이어 페스티벌이 뭐 대폭망했으니까 뉴스에서 방송을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 FBI까지 나서가지고 빌리를 센터 까는데, 이 새끼가 투자금 받아내려고 회사 재정 상태랑 재산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빌리가 나 메타 주식 200만 달러치 있음, 나 대주주임 이러면서 재산이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면은 투자자들이 아, 축제 망하더라도 이 새끼가 돈이 있으니까 이게 지 돈으로라도 뭐 투자금 회수는 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1,500달러밖에 없는 새끼야 이 새끼. 거지 새끼야. 행사 준비할 때 비용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섭외된 적 없는 가수 이름을 써가지고 가라로 장부 만들어서 공연 계약금으로 막 1,300만 달러 지출했다. 가짜 영수증 만들고. 기존 사업들도 다 털렸어. 매그니스 그 카드 멤버십 있잖아요. 그건 나름 성공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클럽 VIP 입장, 뭐 호텔 할인 그렇게 팔아먹은 건데 실제 혜택은 절반도 돌아간 적이 없대. 이 회사도 2017년에 파산 절차 들어갔고. 이제 빌리 맥팔란드와 파이어 페스티벌에 구라가 다 까발려진 거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욕을 먹는 거야. 홍보한 인플루언서, 모델, 가수들. 이 사람들 믿고 사람들은 다 돈 내고 축제 간다고 했던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돈 받고 뭔가를 홍보해주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사장이 사기를 칠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일을 다 받아서 하겠어. 물론 알아본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말이야. 근데 소비자들은 문제 생기면 이 사람들에게 해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이미지 손상이 또 크게 오니까 팔로워 줄어들고 수습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벨라 하디드가 사과문 올렸고, 지금은 저스틴 비버 아내인데 헤일리 볼드윈은 자기 광고료 전에 기부하겠다 영수증을 올리더라고. 빌리도 조사 받았죠. 보석금 근데 30만 달러 내고 풀려납니다. 이거는 구속 수사를 안 받는 거지 조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럼 일단 상황은 끝난 거잖아. 아니? 유명 행사 초대 메일 사건이라는 게 또 이어져요. 갑자기 메일이 와, 사람들에게. 니마, 테일러 스위프트 사인에 관심 있으셈? 내가 일정 잡아줌. 맷 갈라 VIP 초대권 판매함. 사고 싶으면 연락주셈. 싸게 드림. 맷 갈라는 미국의 유명한 패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8년 빅토리아 시크릿 쇼 애프터 파티가 포함된 티켓을 판매한다는 메일인데 다 같은 사람이 보내고 있어. 보낸 이가 프랭크라는 이름이고요. 뭐 인 NYC VIP 액세스 뭐 이렇게 말하는 회사인데 이게 스캠이야. 왜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유료 사인회를 안 한다고 밝혔어요. 못을 박았었고 맥갈라에서는 티켓을 팔지 않아 애초에.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 메일이 왔을 시기에 아직 행사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자세히 모르잖아. 그냥 한다니까 하나보다 싶은 거지. 누가 회사에 전화해서 막 물어보겠어요. 그냥 링크 들어가서 사이트 보고 결제한단 말이야.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를 산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근데 희한한 건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다 파이어 페스티벌에 티켓을 샀던 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생긴 거냐? 왜겠어요? NYC VIP 억세스라는 회사가 빌릴 거야. 파이어 페스티벌 티켓 팔면서 고객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야.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적으니까. 그 가입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회사고, 프랭크라고 또 이제 가짜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메일을 돌린 거죠. 파이어도 빌릴 거고 NYC도 빌릴 거지만 법인이 달라. 그러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 존재도 안 하는 행사로 속였으니까 이 새끼는 의도가 명확한 거죠, 이제는. 파이어 페스티벌도 멍청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새끼 진짜 사기를 치고 있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신용 도용에 사기, 자금 세탁, 협박, 재판방해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징역 6년에 평생 기업 간부나 어떤 회사의 책임자로 일할 수 없다. 근무 금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얘가 근데 뭐 사실 사업가로 능력이 없는 새끼는 아니야. 아이디어는 실제로 좋았고요. 그 파이어라는 어플. 잘만 운영했으면은 성공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해, 병신이. 홍보 그지같이 하고 행사 운영 그지같이 하고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멈출 수 있었는데도 계속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플은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사라지면서 지 그냥 사기꾼 되고 감옥 갔잖아. 빌리 동업자가 있어요. 애초에 이 새끼랑 동업을 왜 해? 그랜트 아까 잠깐 말했지. 그 삼성 핸드폰 핑계댔던 7년간 관리 책임자로 일하지 않는 조건에 벌금 35,000달러 맞았습니다. 또 다른 주최자가 있죠. 자룰. 가수인데 얘는. 얘도 이제 큰일 났잖아. 근데 자기는 빌리한테 속은 거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이라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주장하는 쪽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빌리는 징역 갔는데 자기는 안 가지 않았냐. 그게 이제 자기는 고의성이 없는 증거다. 관련이 안 돼 있는 증거다. 이렇게 발을 빼더라고. 이 양반도 근데 지금 자룰도 사업에 욕심이 많아. 지금은 새 플랫폼 사업 준비하고 있대요.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면서 다큐가 끝나. 실제 있던 사건이고 누가 죽고 막 그런 강력 사건은 아닌데 이게 페스티벌계에 가장 병신 같았던 사건으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다큐에는 없는 얘기도 이제 찾아보니까 빌리가 2022년 3월에 출소했대요. 근데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2023년에 파이어 페스티벌 2를 연다고 홍보를 시작한 거야. 2024년 2월에 열 예정이고 가격은 3,500달러에 이제는 100장만 판대요. 근데 웃긴 건 이게 또 다 팔렸어. 크리스마스 VIP 티켓은 120만 달러래요. 12억. 티켓이 12억. 그래서 어떻게 됐게? 또 준비가 잘 안 됐나 봐. 그나마 얘가 이제 한번 조져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행사를 2번 연기하다가 취소했고 2025년에는 이제 파이어 페스티벌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매물로 올려놨습니다. 라이센스를 팔겠다는 거지. 빌리가 여는 파이어 페스티벌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누가 파이어 페스티벌 상표를 사겠냐? 아마 없을 거야, 이 축제는. 여기까지고 내용이. 이제 뭐 정리해야 될 건데 병신 같은 사건이었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빌리 새끼가 그런 경우죠. 처음에는 사실 뭐 사기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다 보니까 수습이 잘 안 됐고 돈도 날리면서 그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꾸역꾸역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발단이 인스타라는 거야. 인스타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인스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인스타에서 이제 보여주는 허세에 집착해가지고 생긴 일이지 않을까. 인스타에 사기가 진짜 많잖아요. 사진의 실제 얼굴이나 생활과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요. 아예 계정 자체가 가짜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보는 대로 믿는데 결국 존재도 안 하는 가짜랑 나를 비교하면서 막 박탈감 느끼고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실제랑 다른 자랑만 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봐봐요. 인스타의 세계는요, 진짜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상상 초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큐에 기자 하나가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거든. 러시아는 지금 개인 전용기에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3시간 동안 촬영하는 사업이 유행하고 있대요. 촬영만 하고 뜨지는 않는 비행기래. 스튜디오로만 쓰는 비행기. 이게 전용기 촬영인데 가격도 꽤 나갈 거 아니야. 근데도 유행인 거 보면은 나는 전용기 타고 막 해외도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허세 떨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미국 LA에도 페이크 프라이베이트 jet이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뭐하냐? 페리스 힐튼 마냥 명품 쇼핑백 다발로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짜 명품관 스튜디오야. 컨셉이. 여기서 찍는 사진들 다 빈 가방이에요. 명품백인데. 이게 씨발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얼마나 이제 인스타에 빠진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해. 실제도 아닌 사진들을 보고. 그 정점이 바로 파이어 페스티벌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남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축제. 애초에 시작이 병신 같은 허세였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냐.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인스타를 지웠습니다. 빈 계정이에요. 새로 만들었는데 김소영 하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허세를 떨면 안 돼. 튼튼한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튼튼한 회사는 당장 떨어져도 이게 회복 여력이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괜히 대기업이 아니거든. 근데 C8 무슨 뭐 차세대 신기술 도입한 종목이라고 뭐 나는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앞서가는 트레이더 이지랄 하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사고 허세 떨면은 물리는 거야. 나이 들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허세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습니다. 튀려고 지랄하면은 제 주식처럼 되는 거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가랑이 찢어질 만한 짓거리 쫓아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다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큐는 나름대로 저는 좀 어이없는 실소가 터지면서 보는 맛이 있는 다큐였던 것 같고 너무나 얼탱이 없는 집만 나오니까 지우토마토 신선도 한 3.4점 정도 매기면서 한번 가볍게 볼 수 있는 다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야기 듣고 재밌어 보이시면 한번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큐 리뷰 파이어 페스티벌 리뷰해봤고요. 다음에는 실제 사건, 범죄 사건 다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